여러분들은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을 봤을 때 한눈에 어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사실 백인들도 앵글로 색슨계, 켈트계, 북방 노르만계, 코카서스계, 슬라브계 등 상당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들의 눈엔 그냥 서구인, 서양인, 백인 이렇게 구분하지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북유럽 노르만계 인종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죠. 이 부분은 반대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고 한국인들을 볼 때 말하죠. 서양인의 시각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3개국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사람을 구분하는 건 상당히 헷갈리는 일이고 이 내용으로 많은 방송 프로나 기사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Are you Korean?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까닭에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이 중에서는 유머나 조롱하는 내용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 말하는 내용이라 저도 모르게 수긍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구분하기 쉽지. 한국인은 세련되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여. 일본 사람들은 왠지 위축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모여 있으면 한국인들은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 멀리서 옷 입은 것만 봐도 한국인이 가장 세련되었고 풍기는 분위기부터 나는 한국인이야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난 중국 사람들은 바로 구분할 수 있어. 시끄럽고 돈이 많아도 촌스러운 패션. 비싼 옷을 입어도 옷이 사람을 입은 느낌. 그리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웃기는 헤어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지.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비교하면 레벨이 달라. 전반적으로 세련되었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 남자, 여자 모두. 한국인도 목소리는 크지만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아. 일본인은 개성이 아주 강하거나 개성이 너무 없거나 둘 중 하나. 하지만 일본 만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일본인은 현실엔 존재하지 않아. 보통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쪽이 한국인이라고 보면 맞아. 한국인들 중에서도 아닌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의 그렇더라고. 일본인들은 같은 키라도 다리가 짧아. 중국인들은 다리는 길지만 키가 작아. 그리고 항상 똑같은 옷을 입지. 치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아. 일본인들은 덧니가 있잖아. 난 그냥 쉽던데. 제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한국인, 영 아닌 느낌이 들면 거의 중국인. 일본인도 혹시 일본인인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설명하긴 어렵네. 일본 여자는 확실히 감정 표현이 과하게 부자연스러운 것. 이건 말할 수 있겠네. 나는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생각해. 일본인들은 정말 세련되고 멋진 사람은 한국인보다 더 멋있어.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얼굴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지. 속눈썹이 만화처럼 길면 일본 여자, 얼굴에 분홍색, 빨간색, 울긋불긋하면 일본 여자, 얼굴 피부가 왁스 바른 것처럼 매끈하고 화장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쁘면 한국 여자. 아니 솔직히 말할게. 그냥 한국 여자가 더 예뻐서 누구나 알 수 있을걸? 더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일본인은 원하는 층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한국인은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문이 닫히는 버튼이 없어서 당황하거든. 한국 엘리베이터에는 닫힘 버튼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인, 일본인, 곁다리로 중국인까지 구분하는 법에 대해 한 이야기를 모아봤는데요. 보통 체형이 좋고 세련되었으면 한국인, 이런 의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반응이 좀 갈리는 내용들이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에 비해 세련된 느낌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럽다는 평이 많네요. 일단 외국인들이 언급하는 체형 문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한국이 평균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20세부터 24세까지 평균 신장을 보면 한국은 174.8에서 175.1cm, 대략 175cm 안팎이고요. 한국 여성의 경우 161.7cm에서 162.4cm로 대략 162c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70.8에서 171.4cm로 한국 남성과는 4cm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여성의 경우 157.1에서 157.8로 5cm 차이, 남성보다 더 차이가 크게 벌어지네요. 그런데 이미 90년대 들어서 한국의 20대 평균 신장은 174cm가 넘었을 정도로 현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나은 부분이 있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잘 살았던 90년대부터 오히려 한국과 평균 신장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식 생활 문화인데요. 일본의 경우 여전히 가정 내에서 생활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좌식 문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좌,
즉 무릎을 꿇은 자세는 식사 중에도 관습이라며 일본에서는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체형 발달과 하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에게 O자다리가 많고 하체가 짧아 비율이 안 좋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 한국도 일본처럼 좌식 생활, 흔히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생활이 일상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하체가 짧고 상체가 발달돼서 체형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가정마다 책상과 식탁의 보급이 보편화된 이후부터 빠르게 개선이 되었고요. 의자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는 상을 펴놓고 책을 보거나 식사를 했던 기억이 간혹 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식탁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손님이 많거나 대가족이 모였을 때 커다란 상을 펼치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덕분에 80년대 이후 성장기를 맞은 한국인들은 소위 말하는 롱다리 체형으로 빠르게 개선이 되었고 평균 신장 역시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균 신장은 90년대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체형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더 개선이 돼서 요즘 10대, 20대를 보면 정말 비율이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이야기한 세련된 쪽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패션이 아무래도 중심이고 여성의 경우 화장법이 포함되어 있겠죠. 한국의 패션은 한국인의 특성처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코디를 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더해 평균적으로 일본인들보다 체형이 훨씬 좋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어도 좀 더 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패션은 90년대에만 해도 압구정이나 청담동 근처에 놀러 나가면 패션의 얼리 어댑터, 소위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패션 잡지는 한국에 끼 있는 청소년들에겐 지침서나 다름없었고요. 강한 개성과 모던함, 세련됨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패션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일본 특유의 고립성, 폐쇄성으로 인해 자기 나라 안에서만 디자인을 소비하고 재구성하다 보니 오히려 일본의 전성기였던 8, 90년대보다 더욱 개성도 없고 참신함도 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일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개인적으로 일본의 90년대가 훨씬 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이었다고 느끼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마인드처럼 일본의 트렌드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경향이 크죠. 허나 일본인들은 항상 주변과의 조화를 깨지 않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저냥 비슷한 패션 문화로 흘러가게 되었고 오히려 이 때문에 각자 개성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문화가 싹쓸이 문화, 떼거리 문화라며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경우 변화하는 트렌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같은 패션 아이템을 쓰더라도 자신만의 개성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꾸밉니다. 때문에 일본처럼 한 가지 아이템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죠. 한국에선 어설프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여성의 화장법에 대해서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피부가 서구인들보다 훨씬 좋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같은 나이대 서구인들보다 동안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이건 남녀 모두 똑같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여성들의 화장법으로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딱 보면 드러나는 특징이 볼터치와 색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속눈썹을 과하다 싶을 만큼 강조하는 게 있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정말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중요한 건 메이크업을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화장법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에 대해 많이 감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고 인공적인 느낌이 없어서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거죠. 사실 그거야말로 한국 여성들이 가진 최고의 화장 기술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서구인들 눈에는 동양인 특유의 미의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 인공적인 느낌이 없이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살려내는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눈부신 발전뿐 아니라 한국인들 개개인의 매력과 경쟁력 역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으니 각자 자기 관리에 더 힘써야겠네요. 자기 관리 안 하는 바람에 혹시 너 일본인이지? 너 중국인이지?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